이미 삼성전자는 웨어러블 로봇을 이미 뭐 출시한다는 얘기도 있고 맞아요. 하니까 제가 요즘에 공부하면서 보면서 제일 좀 괜찮게 생각했던 그 회사가 세계 3대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 하나를 이 회사가 개발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 다음에 그 카카오 네이버. 여기는 사실 점점 소외가 되어 가고 있는 네네. 것 같은데, 인터넷 플랫폼,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가요? 이제 일단 저는 이제 금리 측면에서는 여전히 좀 안 좋고요. 이게 금리가 좀 떨어져야 좋은 업종이잖아요, 사실은. 예, 네이버, 카카오는. 근데 금리가 지금도 뭐 미국의 국채금리 계속 오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 미국의 물가가요, 완전히 피크아웃 한 다음에 내년이죠. 내년에 금리가 언제쯤 더 이상 안 올라갈 건지 그게 정확히 나와야 돼요. 그 스케줄이. 근데 아직은 지금 몰라요. 지금 연준 의장도 계속 매파적인 발언만 하니까. 그래서 내년에 미국 금리가 이제 지금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베이비 스텝, 그리고 동결로 가겠죠, 언젠가. 그 동결이 어느 시점이냐. 이게 좀 나오면 그때부터는 좀 숨통이 튀어서 올라갑니다. 왜냐면 이게 고밸류 기업이라서 금리를 무시는 못해요. 이건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 나온 데이터로 보면 내년 그래도 2분기부터는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완만해지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2분기, 늦으면 내년 3분기인데, 뭐, 그렇게 오래 남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의미있게 이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밸류를 높이긴 저는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금리 때문에. 그러나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분명히 2023년도에 어느 시점에선 금리도 낮아질 수도 있겠다. 그런 게 보이면 한 번은 또 무섭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쪽 섹터는. 그래서 좀 기회는 노려보자. 그래서 지금 실망하지 말자. 그 말씀 드리고 싶고. 근데 저는 네이버 카카오의 지금 장기 투자가 참 이게 머리가 아픈 게 뭐냐면 너무나 비즈니스 모델 둘 다 좋잖아요. 맞아요. 뭐 이거 독점 기업이고. 근데 이 독점은 좋은데 밸류가 좀 비싼 편이긴 한데요. 시장이 원하는 건 독점은 알겠는데 계속 뭔가 확장을 해서 그 성과를 이게 내주기를 원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지금 온라인 시장에서 이 두 거대 기업이 좀 이게 뭐라 그러죠? 침투율이 이제 너무나 그동안 침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더 파일을 늘릴 만한 게 지금 잘 보이질 않아요. 마치 그 넷플릭스처럼 넷플릭스가 너무 돈도 잘 벌지만 더 이상 구독자를 지금 못 눌리잖아요. 미국에서. 그리고 경쟁은 치열해지고. 근데 넷플릭스보다는 좋은 게 경쟁은 없어요. 크게. 그죠? 뭐, 카카오에 경쟁할 대상도 별로 없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더 확장할 게 있을까? 약간 이제 여기에 대한 좀 의문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카카오 네이버가 올라가려면 본업은 단단하니까 본업 말고도 다른 신사업에서 뭔가 좀 성과들이 하나씩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로 따지면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성과가 나와야 돼요.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뭐 성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저는 카카오 사실 모빌리티가 너무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카카오 T 많이들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좋은데 이게 안타까운 게요. 이거 상장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카카오 T를 매각하거나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 카카오 주주는 뭐예요? 내가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쉬운 게 뭐냐면 카카오 본업은 좋고 이 외부 자회사들이 성장하는 거 오케이예요. 근데 구글처럼 하면 좋은데 떼내서 상장, 떼내서 상장, 떼내서 상장. 그럼 과실을 못 가져갑니다. 이게 카카오의 최대 주주분들의 좀 딜레마 상황이에요. 우리 작년에 많이 경험했잖아요. 카카오페이, 맞아요.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 다 상장시켰습니다. 안 시켰으면 지금 시가총이 훨씬 높았을 텐데.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는 전 개인적으로 저는 솔직히 제가 주주라면 합병하길 원할 것 같아요. 카카오 모빌리티를 합병하는 순간 기업 가치가 점프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 최대 주주가. 그래서 지금 매각이라든가 그러니까 카카오의 최대 단점은 성장하는 그런 다양한 자회사를 카카오 주주들이 그걸 누리질 못해요. 여기에 대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주가가 의미 있게 저는 좀 상승하기 어렵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네이버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슈는 없으니까. 근데 네이버의 한계는 이게 뭔가 좀 성장이 지금 좀 정체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해외 쪽도 일본의 전자상거래, 뭐 웹툰도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게 현금 흐름이 쫙쫙 이렇게 창출이 돼서 주주들한테 돌려주든가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도 그래서
이게 의미 있는 성장을 할 때까지는 좀 시간은 걸리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엔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그 성과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금리가 언제 꺾일지 여기에 좀 달려 있지 않나. 그래서 보유는 하시는데 금리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인하되는 그런 사이클들이 보일 때 좀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펀더멘탈성으로 뭔가 이 성장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좀 금리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매크로 환경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수치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상황이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아직은 좀 예, 보이긴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벌려놓은 건 많은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그런 성과가 네.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9월 달에 사실 시장 환경이 불확실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별 섹터 관점에서는 좀 이슈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이 9월 말 정도에 예. 뭐 AI 데이라고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시한다. 뭐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뭐 국내에서는 약간 좀 로봇주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사님께서는 좀 괜찮다고 보는 주식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로봇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아직은 로봇 좀 너무 빠른 것 같다. 뭐 로봇이 이제 나중에 대중화될 건 알겠는데, 그 우리나라에 로봇 제대로 하는 회사가 있었나? 사실 좀 공부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약간 이제 저도 좀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게 증권회사에서 이제 조금씩 리포트들이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로봇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읽어봤어요. 네. 근데 굉장히 알짜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리고 이미 삼성전자는 웨어러블 로봇을 이미 뭐 출시한다는 얘기도 있고 맞아요. 하니까 대기업들도 진출하고 뭐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미 있고. 근데 제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로봇주는요, 밸류에이션으로 계산은 하지 마세요. 못 사요. 막 PER이 막 100배 다 넘어요. 막 적자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 로봇주는 투자할 때는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워런 버핏처럼 가치 투자는 하지 마세요. 그 의미가 없고. 근데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돼요. 근데 제가 요즘에 공부하면서 보면서 제일 좀 괜찮게 생각했던 그 회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회사가 좀 괜찮은 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 회사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잖아요. 여기 이 테슬라도 네네. 세계 3대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 하나를 이 회사가 개발했더라고요. 진짜요? 네. 이름이 휴 뭐였는데 아무튼 좀 레인보우 로보틱스 들어가시면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시장도 커지지만 제가 제일 주목하는 시장은 이제 협동 로봇. 요즘에 실제 카페 같은 데 가면 진짜 있긴 있잖아요. 저희 동네도 하나 생겼어요. 있어요? 네, 무인 커피 그죠?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무인 그런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뭐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보면 그 주방장이 있고 또 옆에 이 협동 로봇이 있어가지고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새 뭐 떡볶이 만드는 로봇도 있고 그리고 그 약간 그 로봇 치킨 가맹점 막 점주 모집하고 막 그러던데. 네,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하고 같이 한다고 해서 뭐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을 실제 하는 회사가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고 그리고 이 매출 총이익률이 한 50%나 돼요. 굉장히 알짜 회사예요. 근데 이제 버는 돈에 비해서 시총이 크다 보니까 PER이 제가 오늘 본 PER 기준으로는 90배 정도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비싸죠, 사실은. 근데 로봇주를 뭐 싸네 비싸다가 사실 의미는 없잖아요. 뭐 이걸 가지고 뭐 가치 투자할 것도 아니고 성장하니까. 단 이 회사가 만드는 이 어떤 그 비즈니스가 어쨌든 앞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로봇 산업에서 제대로 잘 팔릴 거냐 이걸 봐야 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검증이 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3대 휴먼 로봇도 있는 데다가 제일 큰 시장이 협동 로봇 이것도 들어가니까 협동 로봇이 그리고 사실 뭐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이런 뭐 프랜차이즈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공장 같은 데도 사람하고 같이 일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데도 많이 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한번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공부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이 회사가 또 잘하는 게 수제 계열을 또 해놨더라고요. 원천 기술도 갖고 있고 부품도 자기네가 다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익률이 좀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근데 주가 좀 올랐으니까 좀 소외받을 때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한 가지 기업은 SPG라고. SPG는 저도 이제 원래 이 회사가 그 가전제품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모터 만드는 회사거든요, 원래는. 맞아요, 네. 그게 주력인데 감속기를 만들더라고요. 감속기. 근데 이 감속기라는 게 이제 로봇이 이렇게 팔을 이렇게 했을 때 속도 조절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그 속도 조절을 해주는 게 감속기라고 합니다. 이 이름처럼 속도를 이제 감속해주는 그런 건데 이게 원래 일본 기업들이 다 독점하는 이 시장인데 이 SPG가 여기 뛰어들어가지고 국산화에 성공을 했더라고요. 예. 근데 SPG는 또 괜찮은 게 물론 로봇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실제 로봇을 만드는 회사고 이 회사는 부품이니까 퍼가 좀 낮아요. 그래서 확실히 좀 싸긴 싼데 감속기는 일본이 독점하던 시장에서 SPG가 뛰어들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 할 일은 레퍼런스를 많이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데 납품 이력을 계속 늘리면 기업 가치가 올라가겠죠. 근데 일본이 너무 잘하니까 이 틈바구니에서 SPG가 영업력을 발휘해서 얼마나 매출처를 늘리는지. 그래서 앞으로 SPG 좀 투자하려고 고민하신 분들은 진짜로 대기업 같은데 많이 납품하는지를 그 이력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도태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국산화를 해도 네. 돈 못 벌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SPG는 그런 관점에서 감속기 일본 기업이 독점하는 시장에서 좀 뛰어들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개 기업, 물론 이제 로봇주도 많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좀 좋은 거는 그 두 개 정도가 낫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SPG는 지금까지 이제 가전 쪽에다 납품하다 보니까 네. 실적이 확실히 찍히는 기업이고 네.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약간 로봇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좀 덜 받고 있는 기업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이제 이 부품이다 보니까 실제 로봇을 만드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이제 거기 필요한 부품이다 보니까 그 본업은 또 하나가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할인을 받는데 근데 이 부품이 워낙 핵심 부품이니까 저는 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처만 잘 뚫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렇게 저평가 기업이 정말 시장에서 로봇주 밸류에이션을 주기 시작하면 무섭게 또 오를 네, 수 있기 그죠. 때문에 네. 그런 가능성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